WHO가 요구하는 전 세계 백신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데가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 공장 셧다운되면 전 세계 돌아다니는 백신의 60%가 이제 셧다운되는 거예요. 인도가 지금 제약, 의약품 제조국으로서 이 정도로 지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가는 게 지금 한국 기업입니다. 인도가 저 제약이나 농업을 하려면은 가성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도가 어디서 가성칼륨을 수입해오나 봤더니 한국에서 72% 정도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네, 채널 이름을 개편하고 새롭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삼목에스폼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저도 이걸 확인을 못했었는데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를 보고 이제 또 종목을 준 거에 대해서 이거 좀 그렇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이거를 한 번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기업이 좋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그거까지 좀 체크를 못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또 시가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됐는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혹시 이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주가가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공략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2만원이나 그 아래 정도로 떨어지면 공략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정도 하락이 나오면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SP 제가 또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또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물량 문제라든지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단타성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유 있는 호흡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다 보니까 유증이 또 이제 좋은 부분이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또 유증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상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무상증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유상증자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돈 땡겨다 쓰는 거니까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얘네가 이제 그 돈을 왜 땡기는지를 봐야 돼요.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공장 증설을 한다든지 캐파 증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땡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게 뭐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늘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수출하거나 납품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캐파 증설이나 공장 증설을 늘리는 거라, 거기에 쓰는 돈을 유증하는 거라고 했을 때 물론 그래도 유증을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래도 큰 호흡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증에 대한 그런 걱정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를 좀 흔드는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 결국 이제 주가를 좀 근본적으로 밀어 올리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현재 방향성을 봐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또 소개해 드리는 기업은 제가 매번 이제 종목을 찍어 드릴 때마다 요새 역대급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좋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자꾸 뭐 다 좋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 종목도 여러분들 너무 좋은 종목이고 역대급 종목이라 이 종목 역시도 저는 좀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말하면서도 지난 종목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민망한데 오늘 종목 역시 그만큼 너무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왜 좋은지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면밀히 판단을 해보시고 투자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과거에는 베트남이 돈이 많이 됐고 더 이전에는 중국에 투자해야 돈이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인도에 투자해야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도 증시에 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한국 주식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 차원에서 보자면 인도 쪽에다가 사업을 펼쳐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그런 쪽에 또 돈을 많이 쓸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인도 공장을 유치한다거나 인도에서 장사하는 기업들을 봐야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인도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맞는데 원래 전 세계 점유율이 독과점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업부에서 아시아 쪽 지역에서 독과점 시장을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는 시장 자체가 커졌을 때 결국은 그냥 당연히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거의 4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이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도에서 수요가 올라갔을 때 같이 수요가 올라가는 거고, 좀 더 넓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화학 기업인데, 화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 또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회복이 됐을 때 훨씬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심지어 이번에 어느 정도 경기가 위축됐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 경쟁 국가로서 자리 잡고 있는 요 사업 분야에 있어서 경쟁 국가였는데, 중국이 이제 또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캐파 증설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익성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점유율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권 쪽에서는 이게 좀 지역적 독과점 구조를 취하는 사업 특성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런 동아시아권의 국가들끼리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는 사실상 한국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이 싹 다 장악을 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의 전방 산업이 식품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제약 쪽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식품, 제약, 농업 이런 쪽이 어디가 산업이 크냐? 일단 미국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근데 제약이라든지 이런 농약, 다시 말해서 농업 쪽의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글로벌 3위 의약품 제조국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FDA 승인 공장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WHO가 요구하는 전 세계 백신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데가 인도예요. 사실상 전 세계 WHO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 백신 중에서 절반 이상, 60% 이상을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공장 셧다운 되면 전 세계 돌아다니는 백신의 60%가 이제 셧다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질병에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인도가 지금 제약, 의약품 제조국으로서 이 정도로 지금 중요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그리고 농약 생산량으로 놓고 봤을 때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제약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농약 생산량도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 세계 글로벌 2위 농업 대국이 바로 인도예요. 인도가 땅덩어리도 넓고 그 다음에 인구수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이랑 농업 쪽에서 전 세계 2등, 3등을 차지하고 있는 대단한 나라다. 거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가는 게 지금 한국 기업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도에서 지금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제약인데, 의약품인데, 여기에 이제 전방산업, 이 전방산업에 들어가는 원자재, 어떻게 보면은 좀 비용으로서 들어가는 게 바로 가성칼륨이라는 거예요. 저거 만들 때 다 가성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성칼륨이라는 거를 수입해야 되는데, 인도가 저 제약이나 농업을 하려면은, 그럼 인도가 어디서 가성칼륨을 수입해 오나 봤더니 한국에서 72% 정도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23% 정도 수입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은 이게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캐파 증설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이 기업은 캐파 증설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 점유율 72%를 자랑하고 있는 거를 또 떠나서 이 한국 기업이 전 세계 글로벌 가성칼륨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1등입니다.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은 40%,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이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한국산 가성칼륨 수입 물량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런 기업이 있나 한국에?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유니드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OCI 창업주 가족회사 범 OCI 그룹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OCI 홀딩스나 OCI나 또 요 OCI 범 OCI 가의 그룹 계열사들이 유니드도 있고 OCI도 있고 또 제가 SGC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 보면 지분 구조를 보면 거기서 봤던 그런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화영 이분, 이호일, 이주연, 이정자 이런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OCI 그룹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보니까 어떤가요? 저는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동아시아권에서는 거의 과점인데 거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을 취하고 있는 게 유니드입니다.
탄산칼륨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죠. 가성칼륨, 탄산칼륨 이런 쪽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따져도 40%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독과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전방 산업 자체도 농업이라든지 식품, 제약 쪽이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흔들림, 변동이 그다지 적은 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22년도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좀 비용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실제로 판매되는 거는 그보다도 훨씬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얘네가 판매하고 있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성칼륨과 탄산칼륨 이런 것들입니다. 염소계 제품. 이게 일반적으로 부산물로 이런 것들 가성칼륨, 탄산칼륨 만들면 이런 염소 이런 게 이제 부산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가성칼륨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런 염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인데 인도에서 그럼 지네가 만들면 되지 뭐하러 다 수입해 오냐? 이게 수입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염소를 처리하는 게 핵심인데 요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가 PVC랑 TDI 설비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거 약자인데 설비 이름입니다. PVC, TDI. 요게 이제 설비 이름인데 요거를 이제 설비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인도에 부족해요. 그럼 그거 설비 확충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또 단기간에 급격하게 짓기가 어려운 설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인도의 수출 비중이 유니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단기간에 확충하기도 어렵고 갖가지 이제 제반 사항들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 각 지역별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동아시아권 이렇게 좀 지역별로 해가지고 독과점 구조가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냐? 식품, 제약, 농업 이런 데 쓰입니다. 다 어디에 쓰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의 핵심 사업부, 인도에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산업군에 해당하는 그리고 심지어 사업의 등락, 변동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산업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서 돈을 계속 벌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유니드의 이 시장 장악력, 이제 지역별 판매 비중을 보시게 되면 아시아 쪽이 굉장히 많아요. 52% 비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지역적으로 자기네 이제 사업 바운더리 안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다른 데로 잘 안 갑니다. 본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반 제약 사항들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동아시아권에서는 좀 경쟁할 만한 데가 중국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은 지금 경쟁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노후 설비 경쟁력이 좀 악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설도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유니드가 캐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중국인데. 그리고 가성칼륨 중국에서 순수출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좀 꺾이는 추이고 이 이익률 자체도 뭐 지금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 많이 좀 이제 손해를 보고 있고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가성칼륨이랑 탄산칼륨을 만들려면 원자재로서 이제 염화칼륨을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염화칼륨 가격이 22년도, 23년도 이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비싸게 사왔던 것들 이제 다 비용 처리도 됐고 재고 소진이 돼가고 있는 시점이라 다시 가격이 안정화된 시점에서는 이제 스프레드 마진도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스프레드 마진도 많이 남고 그 다음에 판매되는 절대적인 수치라든지 물량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도 시장이 점점 커질수록 훨씬 더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1년도, 22년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지만 이때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다지 높은 가격대가 아니에요. 예, 아주 평이한 가격대고 2015년도랑도 별로 차이가 없는 가격대입니다. 2015년에 비해서 별로 성장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은 게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었고 또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벌 걸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배당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요. 지금 PBR을 보시게 되면 0.61로 나오고 있는데 0.5 정도로 이제 낮아질 거예요. 저 PBR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꾸준하게 이제 배당을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배당이 2.46%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저 때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배당 수익률도 점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배당금 자체도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 자체도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 쪽에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밸류 프로그램, 저 PBR이라든지 돈을 많이 벌고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에게 빨리 이제 가치를 올려라, 이런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효력이 있다 없다 뭐 말은 많은데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라는 게 또 이제 증시 격언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밸류 프로그램이고, 그런 만큼 저 PBR 그리고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자본, 지배주주 지분 가치만 높고 PBR만 낮으면 좋은 게 아니라 지분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을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익은 너무 들쭉날쭉하거나 이익이 막 적자를 보기도 하는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분 가치만 높다고 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올바른 저PBR 투자라고 볼 수가 없고요. 이런 유니드 같은 종목들, 전 세계적인 독과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시장 장악력이 짱짱한 기업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새로운 경쟁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기업들,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면서 동시에 이 분야에 있어서 꾸준한 성장세, 그 다음에 저PBR,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심지어 고점 대비해서 거품이 다 꺼진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투자해서 돈을 잃을래야 잃기가 어려운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장기 투자라든지 차분하게 가져가서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지금 8만원 아래에서 이런 유니드 같은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장기 투자했을 때 이걸로 손해를 볼래야, 진짜 글쎄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보고 싶어서 발악을 해도 8만원 아래에서 매수하면 손해를 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단어로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유니드는 뭐 주가가 증시 영향으로 해서 뭐 좀 급격하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전 증시가 폭락해도 이런 종목들은 급락하기가 어려워요. 뭐 증시로 인해서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드는 사실상 증시가 폭락해서 떨어지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나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면 되고, 지금도 이미 떨어진 자리라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종목을 담아 나간다면 돈을 잃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유니드가 저는 이 정도 종목이면 기본적으로 1조 중반에서 2조 초반까지는 시총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 나올 때 순이익이 1,800억 정도 나오고 1,200억 정도, 지금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구조인데, 지분 가치를 고려해서도 이제 곧 있으면 지금 24년도니까 1조 정도 되잖아요. 1조 정도인데 지금 지분 가치가 시총이 5천억 초반이라는 거는 주가는 지금 대비해서 충분히 2배 정도는 가볍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전방 산업이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만큼 유니드 여러분들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추세 전환을 노리는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취매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8만원 아래로 유니드 매집해 보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역시도 여러분들 투자에 조언을 드리기 위함이지 종목 추천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매우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8만원을 뚫는 시점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15만원, 14만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꼴랑 뭐 9만원, 10만원 갔다고 아싸 하면서 매도하고 그러지 마시고 차분히 모아 가셔가지고, 요런 종목은 9만원, 10만원에 매도하면 바보입니다. 최소 12만원에서 좀 많이 본다 그러면 15만원 위까지 보셔도 돼요. 그때 추세에 맞춰서 보는 게 맞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12만원 위로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77,000원인데 12만원이면 얼마예요? 그래도 50%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더 떨어지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죠? 근데 8만원, 7만원 후반대에서 50% 수익률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로 잡고 가도 되는 목표가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유니드 꼭 여러분들 지금 뭐 급등한 종목도 아니니까 차분히 모아 나가셔서 이런 종목은 큰돈 과감하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삼목에스폼이나 KSP는 좀 리스크도 있고 큰돈 투자하기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유니드는 몇 억씩 투자해도 되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 구조의 대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삼목S폼이나 KSP는 억 단위로 투자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맞지는 않는데 유니드는 뭐 억대에서 수십억 단위로 투자를 해도 저는 크게 무리가 안 가는 그 정도 투자해도 괜찮은 안정감 있고 성장성 있는 지금 구조적으로도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되니까 이 자리에서 이 종목 저는 과감하게 큰돈 투자하셔도 되겠다 조언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더 자세하게 투자 분석을 하시고 투자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 구독 버튼 콜레라 백신이 꼭 지금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께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